여러분 혹시 5억 모은 사람이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실 5억이라는 돈은 결코 쉽게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5억을 모은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금융 습관이 있다고 해요. 오늘은 2025년 기준 5억을 모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금융 습관 7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습관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자산을 불리고 노후까지 든든하게 준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하게 되죠. 아,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담아둘 걸 괜히 쫄았네. 근데 하루에도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이거 어떻게 들고 있냐고요. 결국은 갑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한 심장, 단단한 멘탈이 있어야 투자 규모가 커졌을 때도 견딜 수 있어요. 무리한 투자, 무리한 레버리지, 시간에 쫓기게 되면 조금만 흔들려도 완전히 멘탈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한때 내가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 주 갖고 있었다. 의미 없습니다. 결국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어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그릇도 커져갑니다. 처음엔 몇십만원 빠져도 머리가 띵했는데 어느 순간 몇천만원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 변동에도 평정심 유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생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평탄한 길. 겉보기엔 쉬워 보여요. 근데 이 길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좁고 험한 길.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부자가 됩니다. 문제가 많아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그 문제를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 그게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그릇이 2인 사람이 4만큼의 문제를 겪으면 멘붕이 옵니다. 하지만 그릇이 8이 되면 4 정도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즉,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야 해요.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입니다. 중요한 건 해법에 집중하는 것. 좌절감에 빠질 땐 문제만 보게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그리고 루틴.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합니다.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계속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죠. JYP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 다 지겨워요. 근데 그걸 10년, 20년씩 한 사람만이 정상을 찍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그리고 씨앗 이야기.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립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투자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는다.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한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한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한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한다. 이게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베이스캠프,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 장기 투자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5억을 모은 사람들의 7가지 금융 습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습관,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입니다. 5억을 모은 사람들은 고금리 시대에 대비해서 국내외 ETF, 채권, 예금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요. 달러 자산도 활용해서 환차익까지 노리는 영리함을 보여주죠.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률은 높이는 현명한 방법인 거죠. 두 번째 습관은 스마트한 지출 관리입니다. 5억 자산가들은 자동화된 가계부 앱이나 소비 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생활비를 절약하고 그렇게 아낀 돈은 고스란히 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고금리 시대 예적금 재조명입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예금과 적금도 훌륭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공격적인 투자만 고집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예적금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 시드머니를 확보하고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디지털 자산의 합리적 접근입니다. 5억을 모은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맹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합리적인 비중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핵심입니다.
5번째 습관은 자동화 재테크와 금융 습관 앱 활용입니다. 5억 자산가들은 자동화된 재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 습관 앱을 활용해서 자산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6번째 습관은 사업소득과 금융 투자의 병행입니다. 5억을 모은 사람들 중에는 사업소득을 통해 부를 일군 경우가 많아요. 얻은 사업소득을 주식, ETF 같은 금융 투자와 병행해서 자산 증식의 속도를 높입니다. 단순히 월급만으로는 5억을 모으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 7번째 습관은 잃지 않는 투자와 절세 전략입니다. 5억 이상을 모은 고액 자산가들은 무엇보다 잃지 않는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절세 전략을 활용해서 순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히 5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더 큰 자산가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됩니다. 특히 50대에 5억 원의 금융 자산을 보유했다면 노후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해요. 현금 자산의 비중을 높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노후 계획에 맞춰 부동산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소비 습관을 파악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산 증식의 출발점은 바로 성장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재무 목표를 달성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5억을 모으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금융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도 분명 5억, 아니 그 이상의 자산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우리 모두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건강하게 부자가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